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세종에 땅 좀 사려는데 눈에 들어오는 땅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고, 금액에 맞는 땅을 사려고 보면 도로나 입지나 모양이 별로여서 못 사겠고, 네모 판다던 땅을 보고 마음에 들었는데 칼질해 놓은 땅이어서 기획 부동산 같기도 하고, 이거 사면 사기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싫고, 아무튼 돈 주고 사겠다는데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땅을 사야 하는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업인, 원주민 분들도 죽어서 상속을 하든지 살아있을 때 증여를 하든지 아무튼 최종 상태는 토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수익을 얻기 위한 토지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이 정도의 스트레스는 감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보상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현장에도 나가 아는 원주민들도 만나 인터뷰도 해보고 땅만 가지고 있는 분들과도 이야기해봤답니다. 1조 8천억 원이라는 연서면 와촌리 스마트 산단 사업비인데 과연 이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대토를 받을 사람은 누구인지, 세종 땅값은 또 올라갈지 등등 여러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스마트 산업단지가 뭔지부터 알아보면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에 조성되는 국가 주도의 산업단지입니다. 면적은 약 277만 6천 제곱미터로 약 84만 평 규모입니다. 2028년에 완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고, 세부적인 용도 조성 계획을 보면 산업용지가 49%, 주거용지가 12%, 공공시설과 상업용지로 39%를 계획하고 있고, 주 업종은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 국책사업과 연계된 화학, 의료, IT 등을 한다는데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대기업이나 한두 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는 1조 8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행정중심 복합도의 조성비가 106조 8천억 정도 했는데 그에 비하면 100분의 1 규모로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방 도시에서 84만 평이 이 정도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행복도시의 주를 이루는 것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공시설 지역입니다. 공장 등은 주거지역 밖으로 해서 직주부리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이 지역이 더 비싸질지도 아무도 모를 얘기도 하지만 아무튼 현재는 행복도시가 적게는 두세 배, 많게는 10배 이상은 비쌉니다. 국가산업단지 효과는 꽤 큽니다. 미래 신성장의 먹거리 산업이 이러한 곳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고속도로망을 보더라도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종행 고속도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서측에는 논산 천안 고속도로와 2024년에 개통 예정인 서울 세종 고속도로, 동측에는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고 쥐잡아서 코트 만들고 어머니와 할머니의 머리를 잘라서 가발 만들어 구축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국가산단 위쪽으로는 세종 청주 고속도로를 개통하여 서해안 고속도로와 만나도록 계획되어 있답니다.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에 땅을 오래전에 사셨거나 또는 조상으로부터 땅을 물려받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보상금이 얼마나 되고 주변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까지 꿰차고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상가와 주변 시세의 금액의 폭은 매우 큽니다. 보상비 책정은 계획관리 기준으로 대략 200만원 선 정도 됩니다. 2015년에서 2018년에 매입 가격의 평균을 보면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했으니 많게는 3배, 적게는 2배 정도 수익은 보는 셈이죠. 주변 시세는 2차선 면이라 하면 350만원에서 400만원 선이고 3m 도로는 250에서 300만원 정도 하니까 국가산업단지의 호재로 집가 상승이 이루어졌지만 보상받은 당사자들은 땅 뺏겼다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내 땅은 정부한테 싸게 팔고 다른 사람 땅은 비싸게 사야 할 형국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삭발하고 피켓 들고 반대 시위해 보았자 소용없다는 것을 행복도시 수용할 때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소심하기까지 한 플래카드나 덩그러니 두어 장 붙여놓고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난 현실을 쿨하게 인정하셔야 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대토토지나 양도세를 절감하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대토보상은 모두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요건, 즉 제촌 요건과 자격 요건,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촌 요건이라 함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지가 위치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및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이고,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격 요건은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다는 농지연부 및 경영체 등록 등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요건 충족이 까다로워서 의외로 소득과 자격 요건에서 충족되지 않은 분들이 많답니다. 세금 담당 부서에서는 양도세만큼 세수를 걷어들이기 좋은 것이 없습니다. 농업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증명 서류들이 있는데
등본을 떼보면 이전 사항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제촌 요건을 확인할 수가 있고, 토지 취득 시부터 그날까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보면 간단히 3,700만원 이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으로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직불금 수령 내역 등을 기본적으로 봅니다. 뭔가 의심이 가는 징후가 포착되면 추가적인 자료 등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농지원부나 직불금 수령자, 경영책 등록 확인서상에 토지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심어진 지 얼마 안 된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물어보니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자경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절감과 대토를 받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촌과 소득 요건에는 충족될 수도 있지만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았고 직불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경 요건에서는 충족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상부서와 협의할 때 떼법을 쓰든지 해서 식재에 대한 부분은 보상받을 수 있겠지만 양도세 감면은 어렵습니다. 괜한 짓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지 수용 후에 행복도시 단독주택지도 대토로 매입이 가능하니도 물어보십니다. 원칙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토지 매입은 불가합니다. 용도지역상의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라 함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가 있는데 그 용도에 전답 과수원을 매입하시면 되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가 있는데 이 용도에 전답 과수원을 매입하시면 됩니다. 농림지역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농가주택이나 대지의 경우는 관리지역에 대지도 가능하겠죠. 원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대토를 할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우선 규모, 면적을 추산해보면 약 80만 평으로 잡아보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대토가 가능한 지주의 비율이 반반이라고 하시더군요. 면적 요건이 3분의 2이니까 면적으로만 산다라고 하면 대략 27만 평은 땅으로 살 것이고, 가액 요건이 2분의 1이니까 가액으로만 산다라고 하면 대략 14만 평의 땅을 살 것입니다. 평균치를 계산해보면 대토는 약 20만 평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원주민분들이 어떤 땅을, 어느 땅을 대토하겠냐고 질문을 드려보니 농사짓기 좋은 반듯한 땅하고 계획관리로 도로 붙은 땅, 세종은 너무 비싸서 이미 다른 지역 공주나 부여, 계룡 쪽을 보고도 계십니다. 땅 좀 많은 분들은 집 근처로 하신다라고 합니다. 제가 도시남처럼 생기긴 했지만 시골에서 농사짓고 계시는 부모님을 떠올려보고 원주민분들을 만나보면 땅 고르는 조건이 여간 깐깐한 게 아닙니다. 쓸 땅과 못 쓸 땅 구분이 명확합니다. 또한 그 지역에 누구네 땅의 거래 가격을 알고 공유하기 때문에 가격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건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기 때문에 아무 땅이나 안 사고 돈 될 땅만 매수한다는 것입니다. 보상받고 양도세 내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더 오르기 전에 조그만 땅이라도 사야 할지 아니면 그냥 양도세 냈고 현금 주고 있을지 생각하실 겁니다. 통상 땅으로 돈 번 사람들은 땅의 맛을 알기 때문에 또 땅을 사십니다. 아니면 상가를 사기도 하죠. 이는 곧 은행 이자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1층 상가를 사신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약 4에서 5% 정도는 나와야 하는 것이고, 상층부 상가를 사신다라고 하면 7에서 8%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세종 행복도시에는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상가가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땅을 산다라고 하면 요즘은 과거와는 달리 국가 등이 토지를 매입할 때 시세만큼 매입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산업 및 상업 등의 인프라가 조성 및 조성될 만한 지역과 또는 도로가 확장될 만한 지역, 비선호시설이 있지만 없어질 수밖에 없는 입지에 토지를 매수해야겠습니다. 필요하면 토지 이음 등의 도시 계획을 확인해보고 지구 단위 계획이나 도로 확장 및 개설 계획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고생, 몸고생 안하고 훗날 수익 달성하고 땅을 팔 수 있습니다. 세종시 토지는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문가인 저도 그렇지만 땅값이 적정한지 타당성이 있는 금액인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매수 당시에는 금액이 맞고 싸다고 사기는 했는데 훗날 돌이켜보면 쌌던 게 결코 싼 것이 아니고 싼 이유가 있었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보상금과 대토에 대한 사항으로 토지 분석을 진행해보았고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주관적인 분석이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참고용으로만 귀담아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하셔서 공선생을 통해 부동산 정보 잘 받아보시기 바라고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